이번에는 여기 있는 새 컴포지션이 아닌, 자, 여기 옆에 보면 뿌띠지에서 새 컴포지션 만들기라는 요 버튼을 이용을 한번 하죠. 자, 얘를 버튼을 한번 딱딱 눌러보세요. 뿌띠지에서 새 컴포지션 만들기라고 해서, 자, 여기 부분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원하는 자료를 여러분이 찾아서 선택하세요 라는 창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1주차에 들어가 보면 디졸브의 장면 전환 효과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들어가서 봤더니 플루맨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 PSD 파일이 있어요. 플루맨 PSD 파일. 확장자가 PSD로 붙으면 이건 무슨 뜻이다 라고 했죠? PSD가. 확장자 PSD는 포토샵 파일이다 라고 했죠. 기억나요? 그래서 포토샵 파일로 바로 불러다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밑에 보면은 이렇게 컴포지션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컴포지션 만들기.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포토샵에 시퀀스라고 해서 시퀀스 옵션 설정하는 부분이 나와지게 되는데요. 사전 순으로 강제로 정렬한 채 가져오겠습니다. 요거에 체크가 되어져 있으면 가져오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메시지가 뜨냐면 가져올 파일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뿌띠지로 가져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레이어를 하나하나 개별로 뿌띠지, 즉 이쪽에 자료로 가져오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컴포지션을 만든 채로 레이어 크기를 유지하면서 가져오겠다.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컴포지션을 만들면서 현재 포토샵에서 만들어진 레이어 사이즈에 맞춰서 컴포지션의 크기를 선정한 채 가져오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컴포지션의 레이어 크기 유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레이어 옵션 중에 레이어 스타일을 뿌띠지로 병합한 채라고 나와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레이어 스타일을 뿌띠지로 병합하겠습니다. 얘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편집 가능한 레이어 스타일, 즉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을 때에 그 레이어 스타일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가져오겠습니까? 아니면 이 레이어 스타일을 그냥 병합해서 하나로 가져오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보통은 레이어 스타일은 여기서도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약에 지정을 한 거라면 완성된 채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거를 레이어를 이게 스타일에 병합한 채 가져오겠다. 요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이와 같이 바로 뭐가 됐어요? 플루맨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렇게 플루맨이다 라고 해서 요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플루맨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지면서 레이어가 이렇게 별도로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레이어 플루맨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플루맨이다 라고 해서 되어져 있는 얘를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했을 때 이쪽에 보시게 되면 모든 레이어가 이와 같이 만들어지면서 그쵸? 이렇게 전부 다 들어와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료는 이렇게 플루맨의 레이어다라고 해서 이 별도의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자료를 가져오게 되죠. 자, 이 레이어를 한번 활성화 시켜볼까요? 그러면 이 레이어 안에 모든 자료들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뿌띠지에서 가져오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컴포지션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가져올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방법이에요. 예시로 자, 얘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두 개 다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보세요. 그래서 삭제 이렇게 해줘 보세요. 그러면 요런 창이 떴잖아요. 여러분 처음 하던 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은 요 새 컴포지션을 만들고 했었죠. 또는 두 번째 방법으로 뭘 했었어요? 그냥 만들지 말고 바로 불러오자 라고 했죠. 자료를. 자, 컨트롤 I를 눌러서 바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똑같이 뭐가 나와요? 이렇게
플루멘이다라고 하는 PSD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뜨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컴포지션을 만들겠습니다를 체크하지 마시고 여기를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얘만 선택한 채 여기에서 가져오기를 누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토샵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컴포지션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얘를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 요거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포토샵 파일이 아닌 그냥 이미지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그 이미지 파일을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컴포지션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그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컴포지션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얘는 굳이 안 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던 대로 안 하고 그냥 가져오기를 했다. 눌러보세요. 그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컴포지션에 또는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한 채 이렇게 선택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들어와도 상관이 없겠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레이어 스타일 선택하시고 확인 이렇게 해요. 어때요?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그냥 들어왔다 내가 꼭 그거를 해야지만 된다 그건 없어요. 들어온 다음에 하셔도 되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여러분이 컴포지션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봅니다. 아까와 같이. 그럼 똑같은 화면으로 나왔죠. 자, 여기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전환되는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동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총 개수가 11개니까 11개에 40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얘를 그냥 임으로 10초 정도로 놓고 10초. 여기다가 10초에다가 놓으시고 자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선택하는 방법은 처음에다 놓고 클릭 맨 마지막에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잘라냅니다. Alt 닫기 이렇게 눌러주면 전체가 다 잘라지게 되겠죠. Alt 닫기 되셨나요? Alt 닫기라는 것은 제가 요걸 닫기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닫기 버튼을 눌러 주시라 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Alt 닫기 되셨죠? 좋아요.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어디로? 키프레임 도우미 그쵸 키프레임 도움에서 시퀀스 레이어 그쵸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겹치기를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자, 겹치기를 얼마 정도 하시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의 영상당 10초씩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겹치기를 어느 정도 해야 겹쳐지는 효과가 날 수 있을까요? 최하 뭐 1초 2초 이렇게 돼야지 20프레임 10프레임 이렇게 하면은 거의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지속 시간을 우리는 3초 30초가 아니에요. 3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 3초란 03을 의미하는 거죠. 03 그리고 전환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은 앞쪽 및 뒤쪽 레이어 자, 크로스 디졸브 해서 확인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초 네, 그래야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겹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 3초 정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프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여러분이 자, 요 작업을 하는데 한 장당 10초씩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긴 감이 있죠. 그렇죠? 자, 프레임 수를 줄이고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영상의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포토샵 파일에서 시퀀스 컴포지션을 만들고 하지 않고 푸티지로 일일이 하나하나씩 가져다가 여러분이 작업을 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작업하던 얘는 다 지워버리시고요. 이렇게 삭제. 컴포지션을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자, 새 컴포지션 만들겠습니다. 얘를 눌러주시고요. 새 컴포지션 만들겠습니다. 사이즈를 800에 450으로 하시고
자, 컴포지션 이름에다가는 여러분이 지금 플루멘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한글로 그냥 플루멘 이렇게 쓰세요. 800에 450을 선택을 해주시고 프레임 속도는 그대로 29.97이죠. 29.97을 선택을 해주시고 프레임은 자, 해상도는 우선은 4분의 1로 하는데요. 여러분이 집에서 하실 때는 그냥 여기 전체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은 여러분 또 전체로 한번 놔볼까요? 전체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작 코드는 그대로 놓고 지속 시간이 여기 1시간 40분이나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를 여러분 초로 몇 초 정도로만 만들어 보시냐면 10초. 완성된 결과가 10초만 되게. 됐어요? 10초 했어요? 자, 확인. 일단 이렇게 컴포지션을 먼저 만들고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그랬을 때, 자, 컨트롤 I를 눌러서 다시 한번 플루멘이다 라고 나와 있는 이 플루멘의 PST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제가 여기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가져오기 형식을 뿌띠지로만 선택된 상태예요. 이때 가져오기. 자, 그러면 컴포지션을 만들고 가져오겠습니까? 아니면 뿌띠지 형태로 가져오겠습니까? 선택하라고 나오죠? 뿌띠지 형태로 가져오겠습니다. 로 놓고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고 레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를 체크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레이어를 어떤 거를 원하느냐라고 선택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자, 얘를 클릭을 하시고 레이어 0번을 선택을 하나 해주시고 됐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묻네요. 레이어 스타일을 뿌띠지로 병합한 채 갖고 오겠습니까? 레이어 스타일을 무시한 채 갖고 오겠습니까? 레이어 스타일을 뿌띠지로 병합한 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뿌띠지의 치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죠. 문서의 크기로 할 건지 레이어의 크기로 할 건지. 지금 저는 문서의 크기하고 크기를 레이어의 크기로 지금 일치를 시켜서 갖고 왔죠. 그러니까 문서의 크기로 놔도 상관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자, 개별로 한 개 한 개 불러드리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통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아까 전에 선택을 했고 설명을 했고 즉 레이어가 0번에서 10번까지 있는데 나는 0번에서 10번까지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0번하고 1번만 쓰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쪽에 보시면 레이어 0번이 이와 같이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10번을 해줘야 돼요. 10개를 가져오려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그지만 개별로 가져오는 방법은 이제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개를 갖고 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너무 잘 알아, 저를.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갖고 오는 방법은 아셨으니까 아까 방법대로 한꺼번에 그냥 컴포지션 만들어져 있는 거 무시하고 자, 새로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 다시 컨트롤 I 하시고 자, 플루멘의 PST를 선택을 하신 채 얘가 선택이 된 채, 그쵸?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자, 가져오기 눌러주시고 여기를 뭘로? 컴포지션의 레이어 크기 유지하라 이렇게 해서 자, 레이어 스타일을 뿌띠즈로 병합한 채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라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플루멘이다 라고 해서 요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그쵸? 자, 나머지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는 필요 없으면 그냥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지우시고 자, 플루멘이다 라는 얘와 플루멘이라는 레이어는 지우시면 안 돼요. 얘는 그대로 놔두시고 개별로 온 얘도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개별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플루멘을 다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와 같이 자,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겠더라. 됐죠? 좋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만드는 건 이제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계속 자동만 만들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다양한 전환 효과를 넣어서 자동으로가 아니지만 수동으로 전환 효과를 다양하게 바꿔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크기가 지금 얘는 뭘로 만들어져요?
시간이 잘 보세요. 얼마로 만들어졌어요? 시간이. 컴포지션 설정 값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컴포지션 설정 값 들어가신 다음에 800에 450으로 돼 있고 지속시간 10초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10초. 되셨어요? 자, 요렇게 갑니다. 지속시간 10초인지 확인을 하고 가셔요. 너무나 길어버리면 작업하기가 초가 너무 많아져서.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시작과 종료 지속시간이라는 이 화면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너무 공간이 좁아지니까. 그래서 자, 밑에 있는 여기 아래에 3개의 버튼 중에 요 버튼 3개 중에 요거였죠? 자, 요거를 눌러서 보이지 않게 설정을 바꿔줍니다. 이와 같이 바꿔주시고 바라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다 같이 타임 인디케이터를 어디에다가 가져다 놓냐면 2초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2초 지점에다 놓으시고 전체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잘라냅니다. 자를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무엇을 눌러줘라 라고 했어요? 요거. 제가 작업을 막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듀레이션 값을 먼저 맞추죠.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러는지? 왜냐면 영상을 여러분이 마지막에 어떤 지점으로 해놓고 완료를 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막 2시간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30초로 되어 있는 분, 어떤 분은 30분으로 되어 있는 분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작업이 저와 다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서 집에서 작업을 하실 때도 나는 30초짜리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다 만들고 보니까 2시간짜리가 만들어졌어. 뭐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저는 지금 10초짜리 영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부터 했어요? 제가 10초에 맞추세요 라고 부터 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미지를 2초로 지금 잘라놨어요. 그런 다음에 자, 해제하시고 선택을 해제하시고 맨 위에서 두 번째 있는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약간씩 여러분이 3분의 2 정도가 겹쳐지게 요만큼씩이 겹쳐지게 얘를 갖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계산하기 좋게 그냥 여기 1초 지점대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1초 이 1초에 맞춰서 두 번째 이미지를 가져다가 요렇게 맞춰보세요. 요렇게 되게 겹쳐지는 공간이 서로 겹쳐지는 공간이 이만큼 되게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전환 효과를 제가 주자라고 했죠. 그랬을 때 전환 효과는 이 두 번째에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에다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클릭을 하시고 맨 위에 거 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전환 효과가 여기 효과에 가보시면 메뉴 효과에 가보시면 여기에 전환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좋아요. 효과를 클릭하신 다음에 전환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다 한 번씩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요. 첫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저하고 따라서 하면서 이걸 익히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자, 블록 디졸브가 뭔지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효과에서 전환에 블록 디졸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커서가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 효과가 지금 적용이 됐어요. 됐는데 여기 효과 컨트롤에 가보시면 이와 같이 블록 디졸브라고 해서 적용된 게 나옵니다. 여기 위에 효과 컨트롤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용한 효과 블록 디졸브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때 어디에서 주냐? 타임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봤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요. 지금 없지요. 당연히. 왜? 여러분이 명령어만 내려놨지 효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과를 어디서 주냐? 여기 보시면 블록 디졸브를 여러분이 적용을 했을 때 전환 완료라고 해서 나오면서 앞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요게 떠요.
그러면 얘를 딱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몇 %로 되어 있어요? 0%로 되어 있는 상태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겹치는 구간의 뒷부분, 여기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딱 2초에 맞추시지 마시고 살짝 앞으로, 2초에 맞춰도 앞으로 나오네요. 자, 요렇게 되게 2초에다 맞춰주시면 되겠다. 딱 2초에. 그러면 여기 뒤에 꼭지가 살짝 남지요? 네, 요렇게 되게. 자, 요렇게 놓고 2초대로 놓으시고 타임 인디케이터를 여기에 전환 완료점에서 여기 퍼센트를 100%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100이다 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100%. 그리고 자, 전환이 그러면 완료가 됐어요. 타임 인디케이터를 자, 1초에서부터 커서를 놓고 2초로 살짝 요렇게 움직여 보세요. 어때요? 장면이 전환이 되지요? 첫 번째 이미지에서 두 번째 이미지로. 그런데 어떻게 전환이 됩니까? 얘가 검정색 떼떼떼떼떼 이런 노이즈가 나와가지고 전환이 됐죠. 이 노이즈의 크기를 우리는 블록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블록의 높이와 폭이다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값이 1, 1로 되어 있어요. 얘를 한번 5로 바꿔봅시다. 5.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도 5라고 바꿔보세요. 그러면 블록의 크기가 바뀌어지면서 자, 이렇게 바뀌어지죠. 자, 너무나 좀 징그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블록의 폭을 이렇게 많이 넓혀 봅니다. 한 70 정도 높여 볼게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화면 전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 그랬더니 또 다른 느낌으로 가죠. 블록의 폭을 여러분이 꼭 똑같이 조정할 필요는 없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전환 효과를 주실 수가 있더라. 나머지 서브 옵션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저하고 같이 일단 명령어를 적용을 해보고 세부 옵션들은 다 조정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되겠죠? 좋아요. 다시 두 번째 걸로 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있는 요 이미지를 끌어서 2초 지점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타임 인디케이터를 2초에다가 맞춰 놓으시고, 자, 2초에 여기에다가 가져다 놓으세요. 여기 시작이 2초. 2초에서 3초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무슨? 전환 효과. 자, 전환 효과를 줄 겁니다. 되셨어요? 자, 위치는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여기 2초 되는 이 부분에다가 여기 세 번째 이미지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두 번째를 클릭하셔서 두 번째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무엇을 줄 거예요? 전환 효과를 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얘를 두 번째 거 선택된 상태에서 자, 효과에 전환 효과, 이번에는 선형 지우기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봅니다. 선형 지우기. 그러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요? 선형 지우기가 뜨지요? 자, 이때 전환에 여기 완료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합니다. 현재는 몇 %? 0%. 그 다음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3초에다 갖다 놔보세요. 3초 지점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전환 완료를 100%로 올려보세요. 이렇게 쭉 올리시면 100%가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지우개의 각도는 몇 도로 되어 있나요? 90도로 되어 있을 때 기본값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2초에다가 놓고 천천히 3초대로 움직여 보세요. 어때요? 선형 지우기가 되고 있죠?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여러분? 이쪽에서, 아이고, 거꾸로죠. 이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효과가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90도가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럼 거꾸로 18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90도, 즉,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입력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위아래 각도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0도. 얘를 0도로 놔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 값을 전환을 해가면서 바꿀 수 있겠더라.
그러면 지금 효과 컨트롤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작업한 내용이 자, 이곳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 같이 자, 지금 9번 여러분 두 번째 있는 얘 제가 요거 레이어번호로 안 불러주고 여기로 부를게요. 여기 두 번째라고 해서 자, 두 번째에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요. 앞에 보면은 이렇게 확장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확장 모드 찾으셨어요? 네, 그거를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효과와 변형이다 라고 나오네요. 전에는 변형밖에 안 나왔죠? 근데 지금은 효과를 줬기 때문에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 효과를 선택한 채 활성화시켜 봅니다. 그랬더니 선형 지우기라고 나오죠. 아까 효과 컨트롤에 있던 거 나오고 있네요. 자, 얘를 또 활성화시켜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효과 지우기에 똑같이 메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전환 완료라고 해서 여러분이 줬던 요 값 나오고 지우기 각도라고 해서 여러분이 각도값 변형해 본 거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적용한 부분이 여기 잘 보세요. 2초에서부터 3초 지점대에 여기에 키프레임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2초에서 3초까지에다가 이렇게 전환 효과를 줬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키프레임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키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 키프레임을 선택하시고 키프레임을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효과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지워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면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키프레임을 여러분이 그 이동 및 또는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지워서 없앨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여기를 키프레임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자, 이 전환 완료 앞에 보면 이와 같이 키프레임을 여러분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됐죠. 찾으셨어요?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다이아몬드, 제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그렇죠? 자, 얘를 갖다가 딱딱 눌러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여기에 무엇이 만들어지더라.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값을 자 여기 100이다 라고 다시 줘보는 겁니다. 100 엔터. 그러면 여기에 100 값이 들어가면서 다시 똑같이 키프레임이 이와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해되셨어요? 아,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효과를 적용을 하시나 또는 위에 있는 여기에서 적용을 하나 똑같더라. 이해되셨어요?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키프레임을 적용을 하시는데 수정을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키프레임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로 오셔서 이와 같이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 얘를 끌어서 이번에는 3초에다가 또한 가져다 놔보셔야 되겠죠? 자, 얘를 3초에다가 반복하니까 이해가 되죠? 효과는 달리하면서 반복해보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얘를 가져다가 일단 원하는 위치에다 여러분이 맞추셨어요. 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위에 거를 클릭하시고, 그쵸? 위에 있는 얘를 클릭을 하시고, 됐습니까? 다 같이 타임 인디케이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3초. 그쵸? 이제 혼자서 잘 하신다는 증거야. 그런 다음에 자, 효과에 클릭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전환. 그렇죠. 전환.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 방사형 지우기 한번 해볼까요? 자, 방사형 지우기. 순서대로. 그러면 현재 커서가 위치해 있는 곳에 이와 같이 방사형 지우기가 효과 컨트롤에 나오더라. 그 다음 뭐 눌렀어요, 여러분? 그쵸. 전환 완료에 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하죠.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는 몇 퍼센트? 그대로 0%. 그리고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제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4초에다가 가져다 놓고 이 값을 얼마로? 100%로. 이렇게 해주시면 자, 전환 효과가 됐죠? 방사형으로 나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방사형 지우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래 것이 보여지게 되죠.
이때의 시작 각도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여지는 요거 보여요? 자, 요거에 눈을 껐다 켰다 해볼게요. 이렇게 위에 있는 얘죠. 얘가 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 자, 반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들어가죠? 이렇게 밑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모두 하면은 next 다, 그죠? 이렇게 두 개 다 벌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이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각도 값을 바꿔줄 수 있죠. 그런데 이 각도는 시작 각도예요. 시작 각도. 그러니까 시작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닌, 지금은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가 아닌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각도 값을 몇 도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90도, 그쵸. 이렇게 90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세부 옵션 값을 변화를 시켜가면서 적용해 볼 수 있겠더라. 자, 그러면 하나를 더 제가 해드릴 테니까 다음 이어서는 여러분이 혼자 하실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하나 더 해봅니다. 자, 얘를 끌어다가 어디다 갖다 놔야 되겠어요? 다음 영상이 시작되는 프레임은 지금 4초 지점대가 되겠네요.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우선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하고 위에 거를 선택하고, 자, 여기에다가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자, 효과에 어디로 가요? 전환 효과에 이번에는 뭘로 할까요? 그래스 와이프로 가볼까요? CC 그래스 와이프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서는 뭘 눌러 주셔야 될까요? 그래스 와이프에서는 여기니까, 그쵸, 컴플리션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가 0%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빼서 어디에다 놓고 5초에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을 100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뭔 효과예요? 물방울 나오죠? 물방울 같이 생겼잖아요. 네, 이게 유리잔 효과다라고 해서 글래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독특하죠? 굉장히. 자, 이런 독특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겠죠? 해보고 싶은 생각이 훅 들죠? 다 해보고 싶죠? 물론 여기서 소프트니스라고 해서 부드러움의 정도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의 레벨 값을 여러분이 또 다른 레이어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갑시다. 소스를 이렇게 있는, 여기 있는 디퍼런스 값만 이렇게 바꿔보시고, 여기 있는 소프트니스 값 이렇게 조금씩 세부적으로 바꿔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자, 효과가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그래스 와이프까지 했어요. 근데 나머지 요거 안 써서가 아니에요. 제가 요거를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는 싶지만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드부터 마지막 베니스식 차양까지를 한 번씩 쭉 해봅니다. 다음 넥스트 영상에.